대외적인 시장 상황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긴축 우려가 가중이 되면서 이번 9월 21일에 있을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75bp 인상될 것이다. 그 확률이 또 확 올라왔습니다. 이뿐만 아니죠. 자,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또다시 높아지다 보니 시장금리, 미국의 시장금리가 튀고 있고, 그로 인해서 달러원 환율이 1,400원 돌파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러한 우려감과 함께 달러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식시장에 대외적인 부담이 커지고 있죠. 자, 이렇게 대외적인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게 좀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바닥권을 헤쳐가는 과정인 것은 맞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중간 과정에서 자칫 9월 달에 우리가 지난 조정장 때 보았던 매시 정각의 악성 매물,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장 개장하고 그리고 매시 정각마다 악성 매물이 나왔던 그 기억 혹시 나시나요? 힘들게 했던, 투자자들을 힘들게 했던 그 매시 정각의 악성 매물, 또다시 9월 달에 출현하지 않을까, 그러한 노파심을 갖게 됩니다. 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은 중요한 투자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과 함께 증시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월 달에 또다시 매시 정각의 악성 매물이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요, 바로 신용융자 때문입니다. 자주 강조드린 바처럼 신용융자는 모든 비투 자금의 바로미터이자 척도이지요. 신용융자 잔고 추이를 보게 되면 이 통계가 가장 명확하고 매일 나오는 정확한 통계이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으로 주식담보대출, 스탁론 또는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한 비투 등등 이러한 전체적인 비투 자금을 대략적으로 추세적으로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신용융자 추이를 보게 되면 9월 우리 첫 거래일에 증시가 제법 깊이 하락을 했죠. 8월 마지막 거래일에 반등이 나오긴 하였지만 9월 첫 거래일, 지난 9월 1일에 낙폭이 컸습니다. 자, 그 후에 요게 이제 결제가 되려면 D 플러스 2일, 영업일 기준으로 해서 이틀이 필요하기 때문에 9월 5일에는 여러 가지 이제 매수 매도 자금이 결제가 되게 되죠. 그런데 요때 9월 5일 기준 신용융자는 9월 첫 거래일에 매매분이 반영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 9월 5일 기준 신용융자는 765억 원 증가해서요, 19조 5천억 원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게 그럴 수도 있지 않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요, 이 비투 자금들은 주식시장이 조정장에 있을 때 자연스럽게 감소를 해 주는 것이 역사적인 선례입니다. 이 부담이 점점 줄어들어야 해요. 그런데 주식시장이 조정장을 거치고 있는데 비투가 늘어났다? 이거는 한편 좀 부담스럽죠. 빚을 내서 저가 매수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저 자금들은 버티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비투 자금이란 것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비투 자금은 기본적으로 쫓기는 자금일 수밖에 없어요. 쫓긴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요, 내 돈으로만 투자를 할 때는 그 돈이 이제 식구들의 눈치를 보는 자금이면 조금 눈치를 볼 수 있지만, 순수하게 100% 내 돈이다, 그리고 이거 없어져도 되는 돈이다 한다면 쫓기는 느낌이 전혀 없죠. 주가 빠졌다, 좀 속이 쓰린데 그 정도지 쫓기는 느낌까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비투 자금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일단 만기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시간에 쫓깁니다. 그리고 주가가 빠지게 되면 증거금이 미달하게 되면서
강제 청산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자체도 쫓길 수밖에 없습니다. 뭐 강제 청산까지 가지 않더라도 레버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레버리지만큼 손실률이 커지게 되고 타격 또한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B2 자금은 시간과 가격에 쫓길 수 없다 보니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매도할 때는 거의 급하게 아래 호가를 패면서 매도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스스로 매도할 때도 그렇지만요. 강제청산처럼 어떤 기계적인 매도가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자비도 없이 무자비하게 어떠한 감정 개입도 없이 그냥 후려칩니다. 그러면 주식시장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지난 6월에도 봤었고요. 그리고 지난 1월, 그리고 작년 가을 조종장에서 봤었습니다. 어떤 현상을 봤냐? 매시 정각마다 악성 매물이 쏟아지면서 쭉 빠졌는데 한 9시 반까지 빠졌다가 잠깐 숨고르기. 이제 올라가겠지 했지만 10시부터 또 쭉 뭐야 이거 허무하게 쭉쭉 빠지네. 그러다가 한 10시 반 정도부터 해서 좀 쉬는 듯 하지만 11시부터 쭉 그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그때 매시 정각마다 악성 매물이 나왔던 그 이유 무엇입니까? 바로 강제청산입니다. 자, 보통 9시 정각 같은 경우에는 신용융자가 반영이 된다고 하죠. 그리고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등등 쪼르륵 있는데 이게 이제 요즘은 좀 룰이 많이 깨졌을 거예요. 워낙 많이 투자자들에게 알려졌다 보니 여러 가지 레버리지 자금을 집행하는 금융회사의 리스크 매니지 시스템들이 좀 로직을 바꾼 것 같긴 합니다. 시간마다는 아닐 수는 있어요. 하지만 강제청산이 쏟아질 가능성이 크면서 여러 가지 레버리지 자금들이 있겠죠. CFD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스탁론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주식담보대출, 그리고 있겠습니까? 파생 상품하고 연계된 그런 것도 있겠죠. 그리고 장 마감쯤에는 친절하지만 반갑지 않은 마진콜 전화 받으면 야, 내가 강제청산 당하느니 직접 매도하겠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매시 정각마다 악성 매물이 쏟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까이는 지난 6월, 그리고 올해 1월, 그리고 작년 가을장에서 보았죠. 자, 이러한 악성 매물이 지금 대외적인 여건이 안 좋은 상황에서 신용융자가 저렇게 되려 늘었어? 그 B2 자금들이 악성 매물화 될 수밖에 없어요. 본인은 의도하지 않더라도 대외적인 여건에 의해서 피동적으로 투매할 수밖에 없는, 본인은 원치 않지만 기계가 매도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주식시장을 또다시 허무하게 무자비하게 하락시키는 원인이 되게 되죠. 특히나 최근 들어서 어떤 현상이 또 관찰이 되냐면요. 여러분들도 조금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시장에 오래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은데 2018년부터요. 어떤 현상이 나냐 하면은 그 퀀트 투자자 중에 퀀트 가치 투자자 중에 퀀트 방식으로 이제 가치 투자하신 분들 있죠. 이분들 중에 과도하게 빚을 내서 투자하신 분들이 은근히 많은 것 같아요. 왜냐? 퀀트 가치 투자 관련한 책을 보면 내가 이렇게 이렇게 조합을 하면 1년에 50% 더블 이렇게 수익 만들 수 있어. 이런 거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여기에 레버리지 살짝 올리면 MDD도 내가 이렇게 딱 해서 이게 얼마 안 되게 이렇게 했는데 요 MDD에 레버리지 싹 올리면 팔자 피겠네. 이런 생각 하시면서 비투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예, 예상외로 MDD가 더 커지면서 엄청난 손실이 나오게 되면 이분들도 못 참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강제청산도 발생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예전에는 시장이 하락할 땐 성장주나 뭐 고평가된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투매가 나오는 경향이 강했지만 요즘은 가치주까지도 무차별적으로 그리고 전 종목에 걸쳐서 악성 매물이 쏟아지는 그런 증시 현상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에 자칫 이러한 좀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러한 우려감을 가지게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저희 증시 토크 오랫동안 보아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8월 달에요. 8월 그때 초였던가? 그랬을 겁니다. 그때 당시 코드 번호 빵빵빵빵 안전자산 약간이라도 확보를 하시라. 자산 배분 전략 리밸런싱 하시라.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저희 증시 토크에서 자주 다루던 주제입니다. 그리고 B2 줄이시라. 요건 뭐 너무 세게 얘기를 해서 이제는 뭐라고 할까 좀 인감을 가지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B2 이거 너무 많이 쓰지 않았냐? 이제 증시 토크에서 그만 다뤄라. 또 뻔한 얘기 하시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데 그 뻔한 얘기 좀 실천 좀 하라고요. 실천도 안 하면서 참 씁쓸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애청자님들은 자산 배분 전략 리밸런싱 그리고 B2 자금 적정선으로 줄이시고 일부라도 안전자산을 확보하시면서 미리 대비를 하셨을 거예요. 그러셨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앞서 언급드린 그런 좀 불편한 상황 벌어지게 되면은 주식시장이 좀 우리가 원치 않게 쭉쭉쭉 떨어질 수 있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9월 증시가 우리가 원치 않은 어떤 기록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만약에 벌어졌다 했을 땐 우리가 일정 부분 안전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산 배분 전략상 가지고 있든 아니면은 그냥 난 한 몇 프로 가지고 있다. 일부라도 가지고 있게 되면은 주식시장이 이렇게 앞서 언급드린 B2 자금에 의한 강제청산 이러한 게 벌어질 때는 무자비한 투매가 벌어지고 가치주까지도 투매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과정에서 결과는 뭡니까? 왜곡된 주가. 왜곡된 주가는 뭐예요? 투자의 기회입니다. 안전자산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자금을 바탕으로 해서 이 기회를 내 것으로 꽉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 과정 만드시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힘든 과정이지만 함께 이겨내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애청자님들께서 저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을 위해서 힘내시라고 슈퍼땡스 그리고 슈퍼챗으로 힘 주시고 후원 주시고 계십니다. 그 마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여러분들 어려운 시기 함께 성공 투자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힘내십시오. 고비는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